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중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북핵 문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체제와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묵직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일자리 얘기를 평택기지에 가서도 했었기 네. 때문에 국회에서는 뭔가 그런 거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었죠. 없었던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은 3,470억 불의 대미 흑자를 내는 국가고 우리는 한 270억 불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전체 아시아 지역의 이 소위 대미 무역 흑자국들한테 오히려 반감이나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우리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간의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무 쪽에 맡기고 가는 게 낫다. 기본적으로 폐기에 대한 문제는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 쪽으로 자연스럽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고 지금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무선에 좀 맡기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회 연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살짝 엿보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도 그렇고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집어서 대북제재에 동참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 이걸 보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국회 연설 같은 데서 세간의 예성을 뒤엎고 직접적인 대북 어떤 과격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자제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중국을 단순하게 탈북자 인권이나 이런 걸 겨냥하는 수도 있지만 더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북한이 분단 국가로서 하나는 아주 세계적인 성공 신화를 썼고 한쪽은 엄청난 지금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중국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북한을 이끌어내오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빨리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핵을 폐기하게 하는 이런 데 좀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네. 중국 측이 우려하는 또 메시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가 되고 한국에 우리가 또 무기를 구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에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많은 국가들이 북한에 영향을 갖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좀 공동으로 대처하자라는 이렇게 간다면 군사 옵션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외교적 수단, 평화적 수단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간접 메시지를 준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서 중국에 도착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금성을 통째로 쓰면서 이른바 황제 의전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공산당 당 대회를 계기로 한층 높아진 주석 본인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에 가서도 극진한 환대를 받고 또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우리는 매우 이제 실용적인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리고 중국은 항상 미국 대통령을 대하면서 사실 다른 부분으로는 아직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나름대로 자신 있어 하는 게 역사, 문화 이런 겁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도 굳이 서안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마용을 제일 먼저 보여준단 말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중국은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거를 사실 과시하는 겁니다. 쉬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국가에 새롭게 출범한 2기 지도자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중미 전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G2 정상들이 오늘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안보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번 트럼프 순방은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북핵의 공조고 뭐 또 실질적으로는 무역 통상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동맹 국가들을 잘 다독이기 위해서 동맹을 더 공고화한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인데 이 동맹의 공고화,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의 공고화는 대중 견제에 또 천병 역할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목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중국과 북핵에 대한 공조 그리고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넘어서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기대를 합니다. 당연히 중국은 자기 목소리를 낼 겁니다. 쌍중단해야 되고 네. 쌍궤 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라는 큰 틀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국내에서 좀 코너에 몰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바로 이제 통상 문제를 어떻게 가시적으로 해결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국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미 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뭐 서로 충분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아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거를 많이 살 테니까 팔아라. 근데 거기에는 사실 상당한 전략 무기에 원용될 수 있는 고급 기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 밀고 당기기를 하지 않을까. 적절한 선에서의 뭐 몇십 조 정도의 이런 교역은 형식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봉합을 잘하는 그런 회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